아, 벌써 화면이 넘어갔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늘 우리 신 대표님이 엄청나게 많은 팬덤과 함께 많이 몰아주시는데 저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항상 까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저도 이쁘게 봐주시고 좀 남아서 1시간 반 정도 그 뒤에 또 7부까지 해서 완전 배고파 죽겠어요 이러기 전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읍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들어주십사.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흘러가는 얘기들을 비교적 공정 또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이 자리 만들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얼굴 보는 건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야, 저분은 하장군 껌딱지라고 해놓고 대표님 추천주 수익 많이 나서 야, 이름 바꿔 빨리. 김부장 껌딱지로. 이름을 바꾸라. 나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갔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넘어갔죠. 자,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소수 의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수만 좋아해. 이게 사실 다수 의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다. 이건 제 아킬러스건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게 만들려면 뭐 대다수 의견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소수 의견인 걸 어떡합니까? 그냥 제가 안고 갈 몫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일만 들으실 수 있다고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어째 다른 날은 왜 못 들으시고? 자, 그래요. 자, 저희는 무슨 방이라고요? 6부에 하는 김부장 방이니까 6부장이다. 자, 일단 다른 대안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우리 6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팬클럽 이름은 6부장 방이다. 6부장. 6부장이에요. 6부장입니다, 지금. 네. 다수가 3,200을 본다고? 야, 오늘 아침에 제가 미니멈 3,500이라 그랬는데, 자, 오늘 미니멈 3,500장. 미니멈입니다. 제가 오늘 딴 때보다 좀 제 스스로 채팅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만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시장은 온디바이스 시장이에요. 온디바이스. 저도 매우 좋아했던 종목인데 오늘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4인방이라고 보통 하죠.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인데 뭐 이것도 하여튼 뭐 어떤 또 흐름이고, 또 시장은 또 하나, 어제 이제 한전이 난리치면서 이틀째 올라가는데 유틸리티 쪽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또 한 번 한전에 좀 계보를 잇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역시 영안간 쪽이다에서는 드디어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처럼 양봉을 좀 키우고 있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뭐 다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뒤에 그 반도체 이름 붙는 온디바이스 계열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제일 강한 흐름이고요. 시장은 아까 마이너스도 났었지만 아주 짧은 조정 이후에 또 대충 또 마이너스 받지 이러고서 지금 다시 강하게 흐름들이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전혀 안 다시는 분마저 댓글을 달게 만드는. 자, 고품격 증권 방송입니다.
어디도 이런 보이스는 만나기가 힘들죠. 제가 얼굴 딸리고 내용 딸리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음성에서는 딸릴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고 인정? 자, 인정하시죠, 여러분? 목소리 보이스 최강, 보이스 최강방이다. 보이스 보이스 피싱방입니다, 저희 방이. 자, 보이스 최강방, 보이스 넘버원. 듣는 순간 졸린다. 이런 분들 평가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요. 저 하장군 껌딱지님은 빨리 육부장 껌딱지로 바꾸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하장군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좀 자제하시고 빨리 바꿔. 자, 그래요. 좋습니다. 안 오른 게 이상한 거는 어제 한전부터 이상한 거거든요. 한전은 갑자기 어제 대체거래소까지 26%나 오른 게 뭐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은 크레이지잖아요. 2200대에서 지금 3100대가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속도나 뭐 상황들하고 썩 어울린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어제처럼 89포인트 오르는 장 솔직히 좀 과속한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되게 좀 희한하다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쫙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그냥 이게 흔히 말해서 그 새로운 기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고 있고, 뭐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죠. 뉴노멀의 시대. 뉴노멀이라는 게 다 갖다 붙인 말이 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여기에 빨리 적응해.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냥 팔짱 끼고 여전히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계좌는 요지부동. 제가 오늘 주제를 알을 깨자라고 했어요. 알을 깨자. 아플수록 수익 난다. 제가 여기 알 깨는 그림을 어저께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끄집어 왔습니다. 여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알을 깬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들 뭐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물론 뭐 수술해갖고 아주 가볍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 정도면 사실 어머니께서 다 산고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으신 다음에 아기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수술로 낳지만 수술도 결국은 큰 고통입니다. 어쨌든 알을 깨는 고통을 겪어서야 이런 뭐 조류들 알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죠. 그 연약한 그 생명체가 수정이 돼가지고 그 염색체가 막 자라가지고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데, 그 돌 같은 그런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그 톡톡 그 부리로다가 쪼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많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막 미쳐서 돌아가는 이런 흐름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정말 안 내키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안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것도 내 순서도 드디어 오겠지 이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2달째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이거는 내 핀트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장 분명히 가는데 재미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 이번에 K2 전차 그 팔면서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 저는 그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그런 거, 왜 그 포탄을 쏘고 나서 보면 뭐가 그 탱크 앞쪽으로 한 4-5개 날아가면서 연막탄 비슷하게 터트리는 거,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비슷한 거거든요. 포를 쐈는데 어디서 쐈는지 모르게 연막을 친다든지, 약간 그 전파를 흐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다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왜 드렸나 싶은데 어찌됐든 알을 깨는 고통은 매우 힘든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시장도 오늘 아까 잠깐 움찔거리고 장도 마이너스 날 때 이럴 때가 드디어 내가 뭔가 좀 결심이 섰거든.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는 때거든요. 아까 어떤 분들 먼저 시간도 그렇고 지금 올리는 거 보니까 뭐 기다리는 조정이 안 나온다, 뭐 살려고 그러는데 영 기회를 안 준다 그러시는데 올라갈 때 누구나 다 뭐 넉넉하게 태우고 갈 기회 주고 가면은 뭐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이게 갈까 말까부터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오늘 같은 날은 아까 뭐 신문 보면은 제가 아까 그 아침 기사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하죠. 지수가 3,100이 오고 800이 넘으니까 모든 기술적 지표는 지금 조정을 얘기한다.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아주 친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그럼 저 기사대로 다 조정받는다고 다 동의하고 다 동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전부 다 때리면 어떤 시장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저렇게 친절하게 안내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뭐 그럴 수 있어. 아주 적합하게 이 타이밍을 잡아서 아까 잠깐이라도 마이너스가 났으니 뭐 그런 시각으로 이 기사거든요. 코스피 3,100에 코스닥이 800인데 모든 지표가 과열이다. 단기급 등의 조정 가능성 고려할 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뭐 서로 먼저 도망가기? 조정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500포인트장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다들 도망가는 걸로 다 일심동체가 되면은 뭐 그런 상황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다르죠. 그죠? 올라갈 때도 저기까지 가겠냐 싶어서 그 전부터 인버스 고퍼스 치신 분들도 많은 것처럼 지금 지표가 과열이죠. 평상적인 어떤 기준점으로 보면 굉장히 과열 상태인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버티고 아주 장중 조정 짧게 받고 또 가고 이런 그림으로 며칠은 더 갈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90쯤 올랐으니까 오늘 뭐 9포인트 오르면 어제 90에 오늘 9포인트 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게 이제 장이 좀 맛이 갔나 보다 이제 안 갈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내일 다시 8, 90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시장이 아까 마이너스도 잠깐 보여줬지만 또 다른 섹터들이 지금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은 섹터별로 있는데 약간 미끄러지는 섹터 대신에 다른 애들이 또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피곤하지만 영 마이너스를 길게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잘 안 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시장이라고 100명 중에 한 98명이 생각할 때까지 시장은 한마디로 좀 오부지게 계속 버티고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라는 데가 어떻게든 먼저 산 사람이 비싸게 주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어설프게 뛰쳐나오면 나오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물려서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뭐 든 거의 내용은 100인데 그 안에 1000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겉 포장을 엄청나게 해야죠. 그래야지 그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재적으로 뭐 어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2950이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딱 PBR이다 1배. 그게 그냥 내적인 그 장부가치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가격이 더 올라가서 3100도 되고 200이 되는 건 이제 포장지가 더 화려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딱 4년 전에 3316을 쳤던 날인데요. 그거 이제 넘는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 이제. 왜냐면 그걸 얘기 안 하면은 오늘이라도 다 때리는 게 나아요. 3300도 안 넘을 장이면 3100이 넘었으면 여러분들 기대값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 800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200을 가는 것도 불투명한데 200 정도 따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버틸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제가 아까 아침 방송에서 어느 정도 지수까지 보냐 그러길래 저는 그냥 저도 물론 뭐 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냥 윗선은 모르겠고 그냥 미니멈 3,500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함정이 있죠. 언제까지 갈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3,500이 간다라는 건 뭐 적어도 연말까지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이 뭐 6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엄청났던 6월장이 며칠 안 남은 게 오히려 좀 아쉬운데 전례대로 보면은 이번 흐름보다는 더 높은 쌍봉의 그림이 아마 차후에 또 한번 나오겠죠. 시장이 외봉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에 들어가서 물려도 다시 뛰쳐나오실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먼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3,100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라고? 뭔지 안 들어가, 그 밑에서 안 들어가라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신 거죠. 인버스 고버스 치고 내내 그냥 빨리 뛰쳐나와야겠다 이러시다가 지금 3,100에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지금 이런 고민들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되게 늦었죠. 아니 포인트는 진짜 2,500~600부터라도 뭐 웬만한 제정신이면 다 이번 장 된다고 생각하고 3,000이 뭐 6월이든 하반기든 올라온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태반은 됐기 때문에 뭐 원래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 못 믿겠다 하시고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 늘 반대로 가는 게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말고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어떻게든 세진다 강해진다 이런 얘기는 뭐 완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 바에는 다 공통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3,000까지 왔는데 여기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장 이제 3,000까지는 뭐 제가 공치사 한다고 이렇게 불러서 빨리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고 6월달 3,000은 그래도 흔치 않게 적중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난주 나가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3,000 돌파 이제 시작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3,000원부터 물론 까도 되죠. 뭐 여러분들이 다 목표로 하는 지수다라는 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 안 가면 난 절대 안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까진 가니까 아무 걱정 없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다 생물인데 어느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얘기한 뷰가 무슨 영원히 통용되거나 언제까지도 맞는 거다.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도 그게 다 맞을 리도 없지만요. 항상 생물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막상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코스로 가게 되면 이게 아닌가 봐요. 뭐 나폴레옹도 우스갯소리로 저산 넘어가자 이러고 갔는데 아니니까 아닌가 봐 이러고 딴 데로 돌아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했는데 뭐 원래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항상 일관성과 유도리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쉽게 가보려고 이런 방송도 들으시면서 참고도 하시고 하는 건데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진리성으로 말씀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것만 좀 추종을 하세요. 이번에 지금 인버스 곱버스는 글쎄 생각보다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얘기로 한 것보다는 반대로 가셔가지고 좀 피해를 보신 경우긴 한데 웬만하면은 소수 의견 쪽으로 가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고 늘 봐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어땠어요? 제가 뭐 하나는 그래도 맞췄네요. 보니까
자, 원전 해체 쪽하고 웹툰이라는 거. 웹툰은 뭐 오늘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하나도 없었을 텐데, 예, 한 열흘 전쯤에 저희 웹툰 갖고 나왔다 보니까 타이밍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웹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원전은 내일 원안이라는 데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원전 해체 이슈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한다 그러길래, 뭐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바로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큰 문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게 되면 미래 500조 시장, 그리고 이건 뭐 원전 사실 짓는 사람이 해체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원전 해체하는 애들 따로 있고, 예, 짓는 애들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 대책거래소에서는 뭐 제 약발인지 아닌지 뭐 내일 회의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침에 좋았죠. 대책거래소에서는 막 우진엔텍 10%대 올라가고 뭐 흐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전 계열, 한전 뭐 KPS, 한전산업 이런 애들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일단 출발하고 나니까 뭐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내일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분리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한전 KPS, 오르비텍, 뭐 우진엔텍에 대해서 그냥 고의견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웹툰인데 이거는 예, 제가 봐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상으로 보니까 웹툰이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봐서 억지로 기사 하나 찾아가지고 웹툰 주인공하고 대화하는 저런 캐릭터 챗이라는 기능이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웹툰주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뭐 다른 애들도 좀 움직이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웹툰 하면 저는 솔직히 미스터 블루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오늘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참 말씀만 드리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젠장, 예, 올랐습니다. 예. 자, 미스터 블루가 오늘 뭐 이것만 예, 매매했어도 오늘 장사 그냥 끝났겠다 싶은데 지금은 5%급이지만 얘가 아침에 세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2%로 시작해서 11%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예, 전략주로서는 오늘 소명을 다할 정도로 깔끔하게 나온 거죠. 타이밍상으로도 비교적 뭐 이 정도 올라오고 쉬고 올라오고 쉬고 올라왔다가 요 5일 전에 예, 윗골이 달았는데 타이밍상으로 지금 다시 좀 발산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완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웹툰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전략주는 뭐 비교적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뭐 제가 요즘 표어상으로 계속 얘기 드리는데, 자, 날자 대한민국 잡자 황금 주식, 예, 변함없는 제 표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오늘 꿀렁꿀렁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아무리 지수가 안 갔다 하더라도 8, 90 오른 날 다음 날 연이어서 그렇게 미쳐서 가진 않았죠. 장중 꿀렁거림이 좀 있었고 어제 너무 올랐잖아 이런 느낌 왜 없겠습니까? 갑자기 3,000 넘었네 엊그저께 그랬는데 하루 이틀 만에 3,100이네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좀 당황하기 예, 적당한 수준만큼 사실 시장이 환장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요즘 예, 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3,000 불렀더니 3,000 가고요. 3,000이 돌파되면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더 움직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요즘 제가 시황에 대해서 계속 예, 어저께도 엄청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10시쯤 뵀을 때는 어제 끝난 지수만큼 보단 조금 못했죠. 근데 결국 3,100을 훌쩍 넘기면서 끝나는 지수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 아니 이거를 저를 찾아요. 예, 저를 밖에서 막 찾습니다. 와서 좀 고견을 예, 얘기해달라 이렇게. 제가 고견이라고 하기엔 좀 싼 마인데 예, 저를 찾아서 불러주시는 곳이 계셔가지고 예,
이렇게 최근에 누가 보면 저기 연불리 제2의 연불리 같은 느낌인데 예. 모 증권사 유튜브 팀에서 찾아가지고 지난주에 가서 녹화도 하고 오고 예. 최근에는 또 다른 그 증권 사이트 증권 유튜브죠 경제 원탑이라는 데서 찾아가지고 엊그저께 또 몰래 갔다 왔습니다. 예. 이렇게 갔다 오면은 예. 알바비가 생기죠. 알바비 많이는 안 주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한경보다 많이 줍니다. 예. 한경에 1시간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 1시간 반 찍을 때 금액은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까봐. 예. 근데 딴 데 외부는 나가면은 예. 먼 걸음 했다고 그래도 예. 잘 나가는 사람 왔다고 예. 1시간 반 치고는 뭐 예, 고액이죠. 예.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쯤 주니까요. 예. 기름값에 뭐 예, 맛있는 점심 저녁 사 먹기 딱 좋을 정도. 예. 그 정도만큼 주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이렇게 또 인지도도 쌓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 예, 좋네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건설주가 좋았죠. 아까 DLENC가 막 10%대 후반 날아가니까, 예, 오늘 원전주는 근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원전주가 지금 아침에 올랐다가 뭐 미끄러졌다고 원전이 끝난 게 아니고,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원전주 한번, 예, 불기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첨예한 이슈라서 해체 당장 하자 뭐 또 좀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워낙 대두될 것 같아서 그렇지 해체를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오늘 아까 좀 징조가 있더니 저 물류 쪽 있죠. 이건 중동과 무관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극 항로 관련주인 것 같은데 동방하고 뭐 KCTC 이런 거 세게 움직이는데요. 지난 그 새 정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알게 모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가스공사가 아까보다는 조금 처졌습니다만 뭐 제2의 한전 같은 느낌으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이슈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보면 원조가 제일 세요. 한전은 어제 대체거래에서 26%에 이어서 오늘 아까 10몇 %까지 올랐으니까 합치면은 누적으로 보면 거의 40%가 오른 거예요. 1박 2일 동안. 뭐 한전이 갑자기 한 것도 없는 데서 40%가 올라요. 하루에. 이게 바로 크레이지장이죠. 시장이 미쳤다 얘기할 정도의 장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뭘 샀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닥에서 안 오른 거 어제는 제가 뭐 이를테면 LG이노텍 이런 거 사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은 원래 제가 꽂힌 거는 대한항공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냥 조금 대면합니다. 아직도 안 갔지만 그래도 후보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유가가 많이 내렸으니까이라는 것만 갖고서도 어제 한전이 유가 내렸다고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발전 원가가 이제 줄어든다고 뭐 사실 전력 가격을 지금 올린다 이걸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갖다 붙이면 항공주도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죠. 기름값이 싸졌네요. 이러고서 그렇다고 기름값 싸졌다고 맞춰가지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싸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수기 도래하고 있고. 자, 하여튼 그런 움직임으로 보면 지금 건설주에다가 또 오늘 현대기아차가 모처럼 올라가는데 결국은 어저께 2차 전지도 제법 셌습니다만 역시 결국은 소외됐던 그 영역 쪽에서 한숨 번 도는 거죠. 지금 흐름이 내내 좀 소외됐던 섹터 쪽에서 순서는 제가 순서까지 맞추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숨 번 좀 돌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안내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제 개인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와, 지금 구독자가 막 늘어납니다. 예, 많이 와서 탐독해 주시는데 매일 밤 11시에 좀 라이브를 제법 하려고 꾸준히 하고 제가 예전에는 게을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합니다. 예고도 드리고 하니까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 지나네. 오늘 시간 잘 지나네요. 자, 시간 잘 갑니다. 자, 시장은 계속 뭐 이제 6월뿐만 아니라 7월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 이 고냐 수첩이 맨날 이 좌석에 붙어 있는 양극처럼 맨날 고민이죠. 뭐 여기서라도 뛰쳐 내려야 되나? 아니면은 뛰쳐 내려야 되나?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거의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니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다행인 게, 저도 있고 또 우리 앞선 뒷선의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시간 사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뭐 대놓고 이렇게 바라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이 시간엔 적어도 뭐 어디 드세요, 가입하세요, 일로 안 오시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얘기 하진 않으니까요, 최소한. 그죠?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고 오셔가지고 뭐 한두 시간 이상 좀 활용하셔가지고 사실 내포적으로는 길을 쓰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다른 유인책으로 모시려고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다 갖다 붙이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 시간만 안에서 무슨 뭐 대단한 거 얻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한두 문장 정도만 얻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2,500개 있는데 상장 종목이 다 매매하실 거예요. 내가 1년 매매한 거 보니까 한 500개 종목이더라. 자랑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해갖고 지금 먹는 장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장은요. 매매 종목의 그 수는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한두 시간 들어보면 잡다하게 여기저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 여러분들께서 AI의 도움을 안 받고 여러분들의 뇌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최종적인 건 누가 옆에서 딱 이거야 이렇게 찍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건 최종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이 될 만한 얘기는 충실히 드리겠다. 근데 최종적인 건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이러면서 막 또 주문 내. 이거 왜 밀리지 이러면서 또 주문 내고 있어요. 아, 참.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보면서 울 뻔했다고요? 어제 제가 그렇죠. 약간 눈물 코드가 있었죠. 근데 뭐 이 시간에 뜬금없이 뭐 그런 걸 여러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좀 뭐 미안하지만 이게 사람 죽으라는 법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시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장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시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악필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내려갈 때 핑계 대면 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때문에 뭐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유를 대서 내리는 걸 설명을 하고 이래서 어렵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땐 정말 시장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악재성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때 악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좋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악재를 극복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갖다 붙일 때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지금 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고 앞으로도 나올 여러 가지 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급피치를 올리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뭐 미래의 불안감, 또 위험, 리스크, 또 많은 또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미래 굉장히 뭐 살아본 적 없는 살아서 경험한 적 없는 큰 조정 나온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막 가.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고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결국은 종말은 있을 거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제가 매우 애정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거 있던데 그 폭포 뛰어내리려고 산을 올라가고 어떤 그걸 막 거쳐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든 뭐 줄을 타고 내려오든 급전직하를 해서 그 스릴을 뭐 무섭지만 즐기는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자연의 이치라는 게 한 번도 틀린 게 없잖아요. 올라가면 결국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버스 고퍼스를 치고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얘기 드리자면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이 버틴다고 할 수준을 넘어서까지도 버티게 되면 그 인버스 고퍼스 치신 거 결국 먹고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배신자 같은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지 뭐 지금 가갖고 우리 생애 끝까지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뭐 인버스 태우신 분들이 어떤 타이밍도 못 잡겠지만 사실 한 2, 3년 주기 또 빠르면 한 1, 2년 주기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클은 어차피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작년도가 내내 빠졌잖아. 1년 내내. 올해는 지금 뭐 한 반년 가까이 계속 오른다는 느낌이잖아요. 실제 오르기 시작한 건 4월부터지만 뭐 이 추세 이대로 이래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또 갖고자 하는 분들의 힘이 세니까 뭐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끝에서는 결국은 또 배신자도 나오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내리려고 하는 분들도 나올 거고 아까 뭐 기사처럼 과열이 됐으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더 버티기 어려울 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뭐 아주 꽤나 적당 수준 이상의 조정이 나올 때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바로 임박한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갖고서 올려 태우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정도에서 막 따라붙는 거 지금도 물론 따라붙으면 뭐 죽어서 나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따라오는 데다 다 던지고 나올 생각을 하려면 솔직히 그 작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부터 뭐 한 요 정도까지 보내려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실제 어디까지 보내느냐? 이 정도까지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치고 나오는 거죠. 치고 나와서 이 가격까지 밀어서 팔고 나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가격 정도에서는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보통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면 여기서 다 때리고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때리고 나오려면 가격이 여기서 밀리죠.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팔고 나오는데 가격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훨씬 더 올린 다음에 뛰쳐나와야 진짜 생각한 미니멈 가격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장도요, 뭐 3천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포모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3천 한 5, 600 이상을 갖다 놔야 와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테고 2,800에 파신 분들도 뭐 4천 가겠다 이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들면서 3,500 이상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설설 주면서 3천 한 1, 200대까지 밀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뭐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란 데가 물론 뭐 제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춘다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뭐 제가 그 파리로 나갈 때 소개하는데 제 소개말이 하나가 있고 문장으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오래 버틴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38년 요 정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건 이번 장에서 좀 쓰겠다 써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보통 장은 아닌 거고 생각보다 되게 강할 것 같고 뭐 적어도 4년 전 오늘 기록했던 3,316은 저는 넘긴다 이 생각으로 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제가 2021년도에 순간적으로 봤던 그 포모 현상 솔직히 안 왔어요. 지금 개인들이 뭐 좀 죄송합니다 여러 표현 드리는데 미쳐서 사는 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일부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안 늦었어라고 생각해서 일부 들어오시는 건 맞는데 진짜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 다 달라붙어서 사는 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옛날에 그 목욕탕론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탕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우리 시장은 목욕을 하러 오는 순서가 외국인이 먼저 와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 들어오고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기사 내용 보고 나서 지금 주식형 펀드 4,000개 중에 시장 수익률을 넘는 펀드가 5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런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그럼 지금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것들 시장 상승률 못 맞추면 인사고가 안 나올 거고 심하면 잘릴 수도 있는 게 펀드 매니저 숙명인데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못 맞추고 있다. 이러면은 지금 애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야 될 거는 완전히 뭐 얘네도 이제 크레이지 모드로 가는 거죠. 내가 산 거 바짝바짝 올려가지고서 뭐 집중 투자해갖고 수익률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지네들 뭐 5개든 10개든 이렇게 펀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 시장 뭐 상승률 이상으로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덤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뭐 지난달부터 보면 외국인이 뭐 6조니 7조니 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봐선 3,000에서 3,500까지는 의외로 기관들이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3,500이 넘어가면 이제 개인들이 역할을 하겠죠. 진짜로. 그 이상으로 막 보내는 건 포모 현상에 젖은 개인들이 막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3,500이 미니멈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뭐 그렇게 도달되는데 또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결국은 그렇게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지 않으면 지금 3,100은 충분히 훌륭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3,500 이상 보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사실 줄여야 돼요. 무조건 뭐 계속 뭘 사야 되지 이렇게 뭐 눈을 부라릴 때가 아니고 진짜 냉정하게 보면 올라갈 때마다 줄여야죠 여러분들. 지금 근데 왜 갑자기 중앙 에너비스가 또 흥구석유가 또 올라요. 갑자기 뭐 이란 이스라엘 또 싸우기로 했나요? 아직 기사는 못 봤는데 갑자기 또 희한해지네요 상황이. 중앙 에너비스가 올라오고 뭐 파미셀은 또 뭐 진단 관련해서 뭐 얘기가 있나?
자, 하여튼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만하면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예. 오천 간다는 20년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 뭐 5천 간다라는 게 뭐 어느 정권 때나 다 비슷하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시적에도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예. 그때 그 대통령은 5천 간다고 안 했냐? 얘기했어요. 그때도. 뭐요? 예. 지금 예. 시장이 좀 뭐 예, 제가 뉴스를 일일이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서 예, 뭐 기존에 오늘 좀 골 때리게 올라가는 애들도 좋은데 갑자기 기름주랑 또 약간 뭐 진단 쪽 이런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한전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역시 어제부터 한전 중심이다 이런 생각 예, 많이 들고 있고요. 오늘 온디바이스 AI 쪽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한 반쯤 지났네. 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저께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3천을 넘을 때까지 역할한 거랑 3천이 넘으면서 역할하는 거랑 약간 구분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선방산 원전 뭐 거기에다가 지금 조방원이라고 그러대요. 지주회사랑 예, 금융주까지 해서 지금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안 가는 게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근데 아무래도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3천을 넘으면서 3,500이 되든 정말 뭐 누군가 미지의 포인트 아닙니까? 3천 한 2, 300 넘으면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포인트인 건데 하여튼 여기에 또 역할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예, 특히 이제 소외 섹터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도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요. 예, 오늘 같은 날은 또 그동안 또 철저하게 안 올랐던 게 완성차잖아요. 완성차가 오늘 오르니까 뭐 일견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오늘 그 수출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 미국 수출이 한 20%인가 줄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데 왜 완성차는 올라가지? 뭐 30% 40% 줄어야 되는데 덜 줄어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뭐 왜 올라가지? 오늘 같은 날 뭐 이 완성차가 이렇게 생각보다 셀 이유가 없는 날인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참 이게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라도 내려도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여러분들만은 아니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도대체 이거 뭐가 길이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보면 참 딱히 없다. 그러면 고민을 해요. 제가 그럴 때 제가 그 갖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어도 후회할 것 같고 팔아도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젊은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글쎄요 저는 사실 결혼 앞두고 그런 고민 별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결혼해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누군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럼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뜬금없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여러분들 지금 주식 갖고 있어도 후회할 수도 있고 주식 없어도 또 시장이 훨씬 더 좋아져서 후회할 수도 있고 가장 후회가 막심한 거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샀는데 올라갔을 때가 더 크냐 아니면 뭐 안 팔았는데 빠질 때가 더 마음 상심이 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를 가지고 어떤 이는 또 비교를 해놓은 것도 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뭐 그 강도가 그렇게 다를까 싶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뭐 그건 또 가치관의 차이긴 한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살아보니 혼자 살 걸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우 결혼 뭐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 어쨌든 예 가정을 이뤄서 산다라는 게 저도 뭐 근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또 막상 뭐 배우자 되는 분이 없었을 때 정말 더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각자 느끼시는 감도가 다를 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예, 해보고 후회하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론자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보고 그냥 안 한 게 차라리 나 그냥 그러니까 안 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낫다 이런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분도 당연히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해도 왜 안 해도 왜 그럼 저는 솔직히 경험론자거든요. 예전에 제가 와이프 사귈 때 사실 여러 번 헤어질 뻔했어요. 예, 맨날 와이프가 저한테 가치관이 다르다면서 예, 엄청나게 저를 예, 좀 무시를 했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막 보는 눈이 너무 싸구려에다가 세속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 안 맞는다고 여러 번 헤어지자 그러는데 제가 한 대여섯 번 매달려가지고 야 이렇게 둘이 안 맞는데 살다 보면 생각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겠느냐 막 이래갖고 예,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야, 자, 하여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경험론에 좀 더 우세를 두고 뭐 어떤 식의 결론이 나와도 일단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시장이란 데가 또 큰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키우려고 다들 하시는 건데 그냥 뭐 얄팍한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 질러 말어 이런 걸 결정하는 건 물론 예, 대단한 위험도 따르는 거긴 한데 결국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서도 후회하고 안 갖고서도 후회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후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안 가지면 물론 뭐 빠졌을 때 손해를 안 봅니다에 대한 안도감은 있을 터인데 적어도 부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어찌됐든 안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실 설득할 이유는 없는 건데 이리저리 지금 원고 없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장에 대해서도 갖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이거 지금 여전히 고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 정도라도 이게 흔치 않게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원돈 찾고 정말 은행이자 정도 나왔어 이런 정도면은 그냥 과감하게 엑시트를 해가지고 위험을 그냥 회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버텨가지고 뭐 저 김동혁 전문가가 3,500은 간다고 하니까 참고해가지고 저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내 돈이 한 10% 20%는 불어날 것 같으니까 참고서 버틸까? 뭐 이런저런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뭐 주말을 빼고 이 시간에 장중에 그래도 매일 뵐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글쎄 뭐 타이밍이 꼭 맞을진 몰라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그런 알람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닌 건 같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까지 미칠 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이게 너무 당연하고 내일도 100쯤 오를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쳐야 되겠죠. 예, 이 방송 듣고 있는 육부장님들 나갑시다. 예, 빨리 좀 예, 대충 털고 빨리 나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근데 저거 지금 해운주랑 저런 거 막 움직이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나 나올 만한 이슈인데 예. 왜 저렇게 움직여? KCTC 거의 상한가 같고 동방도 지금 16% 올라갔는데 그쪽에 지금 이슈가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뉴스를 거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뭐 갑자기 트럼프의 그 우격다짐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싸우기로 했다 이거 아닌 이상은 지금 이쪽에 올라가는 건 솔직히 북극 항로 말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드는데 예. 왜 그럴까요? 북극 항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지금 KTC랑 동방은 북극 항로일 때 얘기하는 거고 사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고 하면 해운주들한테도 좋죠. 예. 짧게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 예. 해운주도 뭐 늘 뭐 호르무즈 해협 막힌다고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로 개척을 해가지고 동선이 짧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뭐 물류주나 해운주 같이 올라가는 게 뭐 일간 이해는 돼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어떤 결정적인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올라가니까 지금 예. 뭐 정부에 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건데 예. 해수부 이전 뭐 그걸로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부산으로 가서 해수부 장관 거기 가서 북극항로 개척해 뭐 이렇게 뭐 하명을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이슈 하나 뭐 그게 지금 인천인가 어디 대전인가 있는데 부산으로 연내 이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큰 뜻은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뭐 의지다 이렇게 또 뭐 예,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늘 해운주나 또 물류주 이런 것들의 강세를 이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참 시장 대단하죠. 예, 우리가 그냥 뭐 해수부 이전 가지고 건너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또 그 재료 삼아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오늘 KCTC가 상까지 가야 될 예,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보이진 않는데도 이걸 또 밀어붙여서 상을 만드네요. 거기다 지금 유가주는 또 왜 가냐? 어제 그냥 한 28%씩 빠져서 유가가 지금 올라요? 유가가 오르나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합니다. 오늘 유가주가 올라가는데 기름값 한 번만 볼게요. 기름값이 조금 오르긴 했네요. 네, 한 1% 정도 오르긴 했어요 지금 WTI. 근데 뭐 이거는 반락이 하루 이틀 만에 되게 이틀에 거쳐서 한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뭐 정상 범위 원래 한 65불에서 60 한 7, 8불 했기 때문에 그냥 정상 레벨로 회귀한다 정도지 뭐 그거 이상으로 많이 빠졌던 게 이상한 거지. 예. 그렇다고 얘네들이 같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야 역시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예, 제가 그 10,000원대 연초에 말씀드렸던 SMG 엔터. 예. 아이고 이제 자릿수 바뀌려고 합니다. 예. 95,600원까지 올라왔네요. 올해 제가 본 거 중에는 야 연초에 이거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0,000원 되기 딱 일보 직전까지 올라와서 네, 엄청나게 강세를 띠고 있네요. 진짜로.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했다고요? 예. 아이고, 예. 그건 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CNN 틀어놓고 보셔야지 알 것 같은데. 예.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그거는 단발 공격일 거고 그거 사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은 지금 뭐냐면은 지네가 제일 마지막 공격을 하고 끝나야 이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단발 공격을 저렇게 했어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은근히 하나 쐈는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 날라와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서 예, 국민들한테 뭐 호도를 하든 아니면 안심을 시키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전 다분한 것 같은데요. 저게 또 이스라엘이 그냥 있느냐 문제인데 이제 트럼프가 또 뭐 자다가 지금 보고 받았을 것 같은데 예, 네타냐후한테 절대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반격이 없어야 될 터인데 네.
아니 그게 군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차피 내가 마지막 공격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해수부 이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들이 오늘 아마 이 어떻게 보면은 뉴스보다도 종목이 움직이니까 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떤 이가 그렇게 빨리 해석해갖고 해수부 이전은 결국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봐서는 오히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게 왜 움직이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래서 가는 거지 이렇게 추측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뭐 시장이 또 그냥 트럼프의 어저께 우격다짐으로 그냥 종료가 됐어 이렇게 보고서 넘기려고 했더니 결코 한 방에 끝나지 않는 끈끈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뭐 예전만큼 막 갖다 붙고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가 뭐 성질을 좀 한번 내서라도 이제 그만해 이렇게 소리 질러서라도 어쨌든 뭐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물류 쪽 이거는 공격으로 인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유가주 조금 움직이는 거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어제 또 낙폭도 과대였고 지금 물류주나 해운주는 또 다른 이슈이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우기고 지금 주무시는 중 아닐까요? 예. 정말 휴전이 발효됐다 이러고서 지금 주무시는 중인데 또 누가 깨웠겠는데? 예, 미스터 프레지던트님, 예. 지금 또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깨워서 지금 이란이 뭐 공격 들어갔대요, 막 이런 얘기 또 보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오후엔 또 다른 버전의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좋았던 뉴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뭐 어때요? 지금 지수가 약간 보합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여전히 뭐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내외고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 났고 뭐 그 정도 흐름이네요. 자, 증시가 지금 올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몇몇을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두산 에너빌이 제일 많이 올랐고 큰 주식 중에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가 178%, 뭐 그 다음으로 하이닉스랑 뭐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뭐 60%대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13%밖에 안 갔고 제일 많이 오른 또 ETF는 레버리지 태운 ETF고 제일 많이 빠진 건 역시 선물 거꾸로 태운 ETF가 제일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200조를 넘었다 어제 기준으로. 근데 앞으로 느낌은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선공개라고 할까? 어제 제가 하반기를 예상해서 며칠 전에 특강을 했는데 12개 종목을 하반기 유망주라고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1번이 하이닉스였다. 지난 일요일날 제가 했는데요. 1번 종목은 그냥 다 많잖아요. 아는 종목이라서 하이닉스였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버는데 시총은 지금 일주일 전에 반쯤 됐어요. 이 기사 나온 며칠 만에 지금 6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간극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금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뭐 삼성전자에 비해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더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의 주도주 한전하고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것들이 어제 또 대단했는데 이미 제가 5월 초순에 한국은 전력 부족 국가라고 5월달 초반에 있는 그 특집 방송에 나가가지고 전력 인프라를 5, 6월 좋아지는 섹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뭐 변압기, 전선, 송배전, 구리, 저전력 반도체 여기 이제 ESS까지 포함을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두 종목을 딱 꼭 집어가지고 그때 추천드렸던 게 한전하고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은 됐는데 5월 6일 날 그 어린이날 연휴 때 끼고서 특집 방송할 때 나가서 말씀을 드렸던 전력 인프라 내 이제 종목인데 역시 한전 그때만 해도 뭐 한 2만 대 후반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고 LS도 어저께 큰 상승 통해 가지고 또 신고가 모습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들이 좋고 오늘 SMR 관련해서 아침에는 대체거래소에서는 좋다가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어차피 미국은 계속 짓고 있고 우리나라나 또 노후된 원전을 갖고 있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체된 이력이 25개가 있는데 20개가 미국에서 근데 대형 원전 해체 이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기관에 있는 것들 아주 쬐꼬만 그 실험용 원자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체가 된 거지 대형 원전에 대한 해체 이력은 거의 어느 나라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리 이루기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아직 제대로 없는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어차피 노후 원전 해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미국은 200~300개 짓겠다고 하지만 94개 도는 것도 결국은 몇십 년 전 거기 때문에 계속 바꿔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한 90여 개 이상의 잠재적인 당장 해체를 앞둔 굉장히 오래 쓴 원전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미국도 결국은 인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숙련 인력이 원전을 한 10수년 이상 안 지어가지고 다 현업을 떠났다 이래가지고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랑 조인해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클 거다. 이거는 짓는 쪽에도 해체하는 쪽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로봇 쪽도 어제 그제 한 2~3일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역시 그룹사 끼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감속기가 아무래도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게 크니까 그리고 의료 로봇 그리고 약간 신규성 요 정도에서만 좀 추려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아까 갔다 온 그 모 사이트에서도 로봇을 하도 막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엊그저께 버전인데 뭐 아직 그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다 노출은 안 된 것 같은데 로봇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오후 버전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로봇은 지금 바로 오늘 현재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왔는데 그게 뭐 2~3일 편집하고 나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로봇도 이번 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섹터예요. 이번 한 2~달 동안 제일 안 간 섹터 보면은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게 뭐 정말 대충 때려잡아서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현재 뭐 엔비디아의 그 피지컬 AI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IPO 얘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로보택시도 결국 테슬라의 꿈은 그거잖아요. 머스크의 꿈은 로보택시에다가 휴머노이드 태워가지고 택배 보내는 거. 그게 지금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는 뭐 계절 요인이죠. 그러니까 막 날아갈 때는 한두 달 날아가다가 또 이슈가 없으면 제자리에 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봐서 이제 꿈틀거릴 시간이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도 뭐 핵심주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저께 서클이 15% 빠졌잖아요. 오늘도 결국은 뭐 카카오페이나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 일부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애들은 그렇지만 이미 좀 많이 간 애들은 결국은 뭐 그 서클 그 가격 보고 좀 연동되지 않을까 싶어요. 걔도 지금 8배 이상 오른 다음에 달랑 15% 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만 올라가겠습니까? 내리는 날도 있는 거고 이제는 뭐 일직선으로 가는 건 조금 걔네도 이제 그 하원에서 뭐 통과됐다 이러면 또 한 번 갈 거고 그럼 뭐 대통령이 사인했다 이러면은
거의 세론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7, 8배나 올랐는데 뭐 통용이 된다 아니면 뭐 법으로 통과돼서 뭔가 보장받았다 이렇게 될 때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도 아니죠. 뭐 최근에 하도 올라왔으니까 세론에 가까운 뉴스가 되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어저께 하는 부총재 어떤 발언이 좀 묻히긴 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예.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한은에서 보장하거나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말고 비은행권에서 이렇게 난립하는 코인은 시장 형성이 쉽지도 않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물론 뭐 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코인 이러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나중에 코인이 뭐 반짝 뭐 막 수십 개 수백 개쯤 뛰쳐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와 그거 진짜 나중에 그냥 코인으로 모든 뭐 캐시가 다 대체되고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될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아직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코인 그러고 앉았는데 진짜 코인이 뭐 예, 어떤 진짜 대단한 인류사의 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아직도. 아 그래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게 막아야지.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면 또 이스라엘이 가서 때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란은 또 조용히 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또 가서 뭐 하나 날리고 또 이런다고요. 그럼 그게 휴전이냐 도대체 정전이냐 뭐 개슴츠레하게 지금 끝나면 트럼프가 뭐 의기양양 할 수 있는 뭐 얘기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뭐 이란은 말리기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보러 자제를 하라고 어떻게든 뜯어 말려서 예, 이번 판에 안 날아가게 해야 이제 이란은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은 좀 예, 욱해가지고 하는데 이란은 적어도 뭐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안 받으면 공격을 내가 먼저 때리진 않아 보통 이러니까. 예. 근데 난데없이 지금 전진건설 로봇 저런 거 왜 가냐? SY 스틸텍도 가나요? 저 혹시 우크라이나 뭐 재건 이슈인가? 갑자기 또 건설 로봇이 움직이네. 저기 로봇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건 뭐 시멘트 이렇게 붓는 특장차 이런 개념이라 끝에 로봇이 붙었다고 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건설 특장차거든요. 저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로보가 세면서 예, 로봇자 붙은 전진건설 로봇도 세고 예, 로봇주 또 두산 로보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예, 로봇주들도 조금 그냥 이게 소외주 맥락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주다 소외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천까지 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애들하고 3천 이상에서 비로소 이제 그 움직임이 있는 애들하고 차이다. 근데 돈은 어떻게 된다? 돈이 여러분 뭐 불나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쫓아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돈의 도도한 흐름은 어디까지나 낮은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낮은 데. 예, 낮은 데 아니면 소외된 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뭐 생각은 저렇게 막 오늘 사가지고 내일 한 상 먹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데 쫓아갈 것 같지만 돈은 원래 낮은 데를 탐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14분 됐네요.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1290명. 와, 어제보다 최소한 나가시는 속도가 한 100명 정도는 예, 덜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예. 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그런 거죠. 그지같이 얘기해도 뭐 정승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얘기하는 것과 듣는 사람 간의 사이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떻게 내용이 정말 그지 같아도 여기에서 한 줄의 코어 문장을 뽑아내갖고 이걸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그런 관계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야 그렇다고 그 사이에 또 20명이 나갔네. 예.
좀 버티고 계세요 이랬더니 후딱 20명이 나가버렸어요. 1275명. 이거 어떻게 안 나가게 단도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새 또 10명이 또 나갔네. 앞으로 15분 동안에는 나갔네만 하다가 끝나겠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이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사이버 보안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이버 보안주도 AI라든가 이런 코인에 따라오는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자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버 보안주 은근히 좀 올라오고 있다. 제가 AI를 중심으로 얘기 드릴 때 재작년부터 전력 그러는데 결국 많은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론 전력도 중요하지만 통신하고 보안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통신 보안이 진짜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저런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룹이 또 광역별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설비라든가 유리기판, 오늘 유리기판 좀 움직이죠. 유리기판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 쪽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승장에 뽀록 난다고 역대급 불장인데 웃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편집 열심히 안 해놓은 게 막 날아가니까 펀드 매니저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사모펀드 막 그러잖아요. 사모펀드 집중 종목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앞으로 더 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지네들이 사가지고 막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가 또 있나 본데요. 저 GH 신소재 같은 거 16% 올랐는데 결코 원하는 소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랐네요. GH 신소재가 저거 뭐 말은 신소재지만 맨날 코로나 때 올라가던 종목인데 저거 16%나 올랐대. 근데 딴 종목은 별로 올라오는 게 없나 봐요. 아까 뭐 빠루가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다른 뭐 진단키트나 이런 류들은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는 별로 도드라지게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의외인데. 자, 그리고 제가 공모주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뉴엔AI라고 뭐 이름이 다 했어. 이름이 뉴엔AI예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청약 받았는데 경쟁률이 1400대 1이 나와서 뭐 6조가 몰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름이 반쯤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적자도 안 난 회사예요. 이거 이제 상장되면 아마 꽤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흑자 나는 AI 회사 드물죠. 그런 의미로 보면 뉴엔AI 이게 아마 30날 상장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날인가 아니면 다음 달 총가 하여튼 들어오면 꽤 인기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원전과 원전 해체 시장, 자 지금 뭐 만들고 부시고 이게 지금 병행되고 있는 게 원전 쪽인데요. 7월 4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들어오는구나. 하여튼 꽤 강할 것 같아요. 자, 뉴욕에서는 대규모 원전을 신규로 짓는다고 15년 만에. 그 원전 해체 시장 이제 내일 원안위에서 어떤 결정 나오느냐 주목거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해체를 하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해체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이 방사성 해결료 같은 것들 그냥 그 안에 그냥 쟁겨놓고 어떻게든 버텨 이러면 되는데, 해체를 하면 다 뜯어내게 되면 이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저장 문제가 훨씬 대두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핵 방패장이라고 하죠.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꾸역꾸역 찾고
다음으로는 또 없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거리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식 저장 뭐 CASK라는 기술이 건식으로 어떻게든 그 변환시켜갖고 저장하게 되면 이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그 어떤 그 용적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뭐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관련주가 한택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뭐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뭐 향후에 또 갑자기 이 사실 해체가 결정되게 되면 해결료 처리가 분명히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좀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만 뭐 결국 보합입니다. 지금 10포인트가 이제는 3000 레벨에서는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한 2000 초반에서나 10포인트 움직이면 꽤 오른다 이러지, 3000 넘을 땐 여러분들 눈높이도 좀 조정이 돼야 됩니다. 3000에서 10포인트는 그냥 한두 종목 까딱거리면 올라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너무 과민하게 와 장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대해서 일일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3000에서는 한 30 정도 움직여야 장이 조금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 수준이지, 10포인트 정도는 솔직히 제가 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조금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추풍낙엽처럼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장 오른다 이렇게 그럴 레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약간 고산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레벨까지 지금 갑자기 왔잖아요. 근데 맨날 저기 아래 산 아래에서 사시던 그 아이디어대로 사시면 안 된다고요. 레벨업을 해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왕의 기한이란 이슈로 해서 말씀드렸던 이쪽 보시면은 또 이게 얘가 전국인가 뷰인가 B인가 보다 B. 자, 어제 그 하이브 왕의 기한, 또 제니를 비롯해서 블랙핑크도 다음 주에 고향에서 공연하면서 신곡 발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하이브가 됐든 아니면 YG가 됐든 YG 플러스가 됐든 아니면 DOU 같은 거 조금 조정이라도 또 신고가 이런 레벨로 금방 올라설 거야,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막 꼭지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마른 종목들의 B2가 몰렸다.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옛날에 한 18조 정도 신용공여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과열이다 이래갖고 항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막 20조쯤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같이처럼 이제 지수가 약간 꿀렁대고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누구 SNL인가에서 명대사 있었죠. 구테타도 성공하면 뭐 혁명이고 성공 못하면 반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B2도 올라갈 때 보면 기본적인 물량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오를 때는 스폰지예요. 기존 물량을 빨리 잠식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으니까 문제죠. 지금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뭐 순위대로 나열을 해놨죠. 근데 얘네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많이 오른 시가총액 높은 종목 기준으로 보면, 자 보세요. 신용잔고 많이 나온 종목 세 가지가 1, 2, 3등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네이버 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 출범 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른 순서도 보시더라도 두산 에너빌이 1등이고 카카오가 2등, 네이버 신용잔고 올라간 순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두고 신용 때문에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뭐 상황이 종료되고 내려갈 만하면 이제 신용이 늘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가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또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붙어서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도 뭐 매매 팁일 수도 있는데 신용잔고 빨리 늘어나는 애들이 좋죠. 예.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신용으로다가 2배씩 물량을 끌어들이니 돌아다니는 유동 물량이 재빠르게 소진이 되니까 빨리 올라가는 효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누군가 이제 배신 때리고 팔기 시작해서 계속 파는 쪽으로만 이제 뭘 쏠리게 되면 이제 그때 신용이라는 게 이제 미천을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신용 잔고가 20조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아니다 그래도 결국은 비투해가지고 끝까지 온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막 태워놨어. 근데 여기서도 또 신박한 어떤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올려버릴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잘못 선택한 거야 이러고서 밀어버릴 거냐 이런 이제 갈림길이 늘 매일매일 테스트하듯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과열이 됐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예전에도 뭐 여러 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신용잔고 막 서로 달라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늘 꼭지였다는 건 역사적으로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서도 충분한데도 막 2배, 2.5배 찍어가지고서 신용으로 사겠다 이런 거 있는데 왜 다른 지점에서 다 가져가냐 이러면서 증권사 안에서도 막 싸우고 저도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꼭지치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 지점별로 그 신용잔고 갖고 맨날 내놔라 못 준다 이렇게 싸울 때 어김없이 꼭지였거든요. 예. 그런 거는 사실 그 휴먼 인덱스거든요. 거의 뭐 이제 장이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 돈 갖고서 만족 못하니까 더 태워 갖고서 한꺼번에 질러 이렇게 할 때가 인간의 욕심이 이제 과하게 시장에 미치는 때가 항상 뭐 꼭지였다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신용잔고가 뭐 목에 찼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사실은 위험하긴 위험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레벨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뭐 회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뜬금없이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오늘 뭐 현대건설도 8% 9%에 DLENC 또 아까 한국가스공사도 그랬고 이런 애들이 지금 한숨 지금 뭐 LG 이노텍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바닥에서 여전히 벅벅 끼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힌트만 주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뭐 내려 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네 이렇게 누가 리포트 하나만 써주면 그거에 의거해서 그냥 10% 15% 20%짜리 만드는 거 그런 게 지금 우스워진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지금 팩트고 조류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초반에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세다든지 아니면 초반에 그냥 거래가 뜬금없이 실리는 대형주는 정말 한 6, 7에서 쫓아가도 한 15, 20 가까이 나온다. 한 하루 이틀에 거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추종 매매 해보시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 28분까지 흐름이 됐네요. 뭐야, 뭐 여러분들끼리 이분은 좀 있으면은 왕관 씌워지겠는데 사랑하기 뭐뭐한 날 엄청나게 올렸는데 아직도 왕관이 안 씌워졌더니 좀 희한한데 왕관이 씌워질 만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왕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자, 좋습니다. 자 29분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달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요거예요. 지금은 두더지가 너무 많은 장인데 다 때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 때린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집중해서 한두 개만 이렇게 대고 있다가 올라오면 때리세요. 그냥 저쪽에서 저 먼 데서 올라온다고 글루다 팔 휘젓는 순간 바로 내려가니까 부탁드리건데 이 두더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단무지, 단순무식
G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더 좋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R을 좀 깨야 된다. R을 깨세요. R. 발음을 제가 아주 곱게 R을 깨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6부장 순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우린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한 분씩 데리고 오세요. 1,500명, 2,000명 좀 만들면서 가봅시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 이어지는 7부도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김 부장이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